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절대 꽈락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학습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네. 과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학점은행제 과정이 사실 뭔가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꽈락을 나지 않는 선에서 수료를 하고 싶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학자분들이 학점은행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소하다 보니 당연히 어렵다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꽈락이 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절대 꽈락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같이 공부해왔던 학습자분들이 꽈락이 나는 경우가 출석이 부족해서 꽈락이 나는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석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돼요. 출석률이 만약에 80% 밑으로 떨어지면 뭐 시험이나 과제, 뭐 토론,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너무나 잘해서 뭐 만점을 맞아도 무조건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도 이제 뭐 3번 이상 뭐 이렇게 결석을 하면 교수님이 F학점을 주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도 출석률이 8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00% 꽈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석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점수가 있어요. 출석 점수가 교육원마다 다르긴 한데 뭐 15점 준 데도 있고 뭐 20점 준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출석만 내가 꾸준히 해도 15점에서 2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점 만점에서. 그리고 출석은 그냥 온라인으로 어쨌든 영상을 이제 보는 게 그게 출석이니까, 사실 출석 점수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는 점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출석. 일단 출석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출석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험이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점수 비중이 제일 높아요. 뭐 중간기말 각각 25%, 뭐 아니면 30점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기사와 기말고사를 합치면 50점에서 60점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학점은행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되면 꽈락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 밑으로 떨어지면 F학점을 주는 거고, 뭐 앞서 이야기한 출석률에 대한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팁을 드리면, 온라인 과정이잖아요.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관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원에서 제공이 되는 교환 파일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이 교환 파일은 다 존재를 하는데, 이 교환 파일을 잘 참고해서 시험을 보시면, 뭐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보다야 당연히 점수가 좀 낮게 나오겠지만, 꽈락이 나지 않는 선에서의 점수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교환 파일도 잘 활용해서 시험을 봐주시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습 문제 같은 게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추후에 뭐 쪽지 시험이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체크를 해놓고 추후에 시험 보실 때 또 조금 공부를 하신다던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시험을 보시면 충분히 꽈락이 나지 않는 선에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남은 과정들, 뭐 과제나 토론,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과제가 토론이나 쪽지 시험에 비해서는 더 높은 편이에요. 과제는 이제 보통 10점에서 좀 높은 교육원은 20점까지 주는 것도 있고, 쪽지 시험이나 토론은 보통 한 5점 정도가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떤 과정보다도 이 과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정이에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과제보다 더 높은 배점인데도 불구하고 뭐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막 며칠 동안 한 과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노력 대비 조금 점수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교육원이 과제 점수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뭐 한 10점 정도? 그럼 저는 그냥 과제를 하지 않고 토론이나 이제 쪽지 시험을 그냥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과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막 열심히 하진 못하더라도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출 정도는 할 수 있게, 뭔가 내가 공부하는 교육원에 따라서 조금 상황에 맞춰서 요령껏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도 많고 또 다른 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꽈락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학점 이수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만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도 꽈락에 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학자분들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출석을 못해서 꽈락에 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과정을 다 잘 진행했는데 꽈락에 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설계 원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